최고의 고수를 찾아라. 생활백과 이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립니다. 과연 최고의 고수는 누구인지 지켜봐주세요. 낡고 흠집난 가구가 실증난다면 새 기분, 새 느낌을 주는 가구 리폼에 도전해보세요. 최소 비용으로 집안 분위기를 180도 바꿔주는 것이 가구 리폼의 매력. 그 변화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세상에나 버려졌어 다 버렸네. 안녕하세요, 생활백과의 장원입니다.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버릴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손 때묻은 오래된 가구거든요. 더 이상 가구 버리지 마세요. 예쁘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새 옷을 입혀보자고요. 이 가구 때문에 고민의 의뢰인이 있대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차세대 가구 리폼 고수를 꿈꾼다. 오늘의 의뢰인 조은희 주부를 소개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 가구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네, 고민이 많아요.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 또 두지 않이 좀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예쁘게 색칠을 좀 하고 리폼을 해서 다시 좀 오래 좀 쓰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주부님들이요. 이렇게 본인의 얼굴에는 화장을 해도 가구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해요. 이 모든 고민들을 고수님을 만나서 해결해 보자고요. 가시죠. 가구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여 내게로 오라. 17년차 가구 리폼 전문가 정지현 고수. 빠바바밤빰. 빈티지한 원목 가구부터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고수의 집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고수님의 가장 넓은 공간인 거실에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모든 가구들이 매력을 이렇게 뽐내고 있어요. 어떠세요? 본인의 집하고 다른 점이? 여기는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수님, 이 네. 모든 가구들을 하나하나 직접 이렇게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아졌네요. 이야, 네. 설마 그렇다면 하나하나 전부 다 리폼을 해서 만드신 건가요? 네, 기존에 쓰던 가구에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다시 하기도 하고요. 또 원단을 덧대가지고 좀 다른 분위기로 좀 연출해 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바느질하는 거 좋아해서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품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방 가구를 고를 때 유용한 고수의 팁. 하나쯤은 아이의 눈높이와 맞는 가구를 고를 것. 그리고 수납 공간이 충분한 가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식탁을 피하고 싶다면 자투리 목재로 블록을 만들어 포인트를 넣는 것도 방법이라네요. 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 네, 이 방은 좀 아이가 좀 컸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좀 꾸며봤어요. 네, 이 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뒤에 있는 이 붙박이장이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겉만 꾸민 게 아니라 안에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야? 세상에나. 어라? 아니, 붙박이장이라고 하면 안에 이렇게 옷들이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책상으로 변신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좀 의자를 빼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도 보고. 붙박이장에 꼭 옷만 걸어 놓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붙박이장은 집중이 잘 되는 아늑한 공간으로, 양문은 칠판 페인트를 칠해 메모판으로 활용하는 센스. 정말 굿 아이디어죠? 저희 집에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구가 지금 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 환하게 하고 분위기를 좀 밝게 바꾸고 싶다는 거죠? 네네. 네, 분위기를 좀 밝게 바꾸고 네. 거기다가 가구를 들여놓으면 네.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의뢰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야 왕자, 네. 출발! 출발! 의뢰인의 가구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보자고요. 아, 여기가 바로 우리 의뢰인의 집이군요. 딱 보기에도 집이 허전해 보이고 뭔가 좀 휑해 보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붉은색 톤의 몰딩이라든가 이런 컬러들이 좀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공간을 밝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꿀 네. 수가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제가 보니까 좀 자리 차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 그 TV 서랍장을 한번 리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저거군요. 네. 보니까 흠집이 꽤 있어요. 낙서도 있고. 어느 네. 정도 사용을 하셨나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10년 동안 저 스타일과 저 색상으로 계속 있었군요. 네. 아이들도 좀 저 공간을 좀 쓸 수 있게 저 서랍 부분에 좀 칠판 페인트를 좀 발라서 아이들도 좀 재밌게 저 공간에서 좀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좀 꾸며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TV 서랍장 리폼을 위해 재단한 목재와 색과 나무의 질감을 살리는 수성 페인트와 스펀지, 그리고 손쉽게 목재를 고정하는 에어타카를 준비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옆에 나무를 좀 준비했는데요. 나무를 위에다 먼저 좀 붙여볼 거예요. 네. 나무의 어떤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좀 덧대서 기존의 어떤 이 가구에 좀 변화를 주고요. 좀 더 견고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 나무를 좀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수님이 원목이라고 하면 굉장히 종류도 많고 이 굵기도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굵기는 너무 얇은 그 목재를 선택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뒤틀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정하다가 쉽게 이렇게 부러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9mm나 한 12T 정도를 가구 상판에다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추럴한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옹이 들어가 있는 나무도 이렇게 리폼할 때 쓰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못 박기가 자신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접착력이 우수한 목공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목재에 접착제를 골고루 발라 서랍장 길이에 맞춰서 붙이면 끝! 가구 리폼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기는 한데 금방 떨어지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목공용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네. 근데 살짝 이렇게 듬성듬성 떠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듬성듬성 떠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무거운 걸 올려놔가지고 이거를 굳을 때까지, 본드가 굳을 때까지 무거운 걸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에어타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고정을 시켜주면 훨씬 더 고정이 좀 잘 되거든요. 안전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에어타카. 깨지기 쉬운 옹이 부분을 피해 지그재그로 에어타카를 쏘면 손쉽게 목재를 붙일 수 있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천연 페인트인데요. 네, 수성 페인트예요. 그리고 이 원목에다 바르면은 원목의 그 컬러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은은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천연 페인트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네, 이 천연 페인트는 그 가구용 페인트인데요. 그 나무 질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천연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오일 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흔히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그 쇼핑몰에 그 가구 목재용 그 페인트 구하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인트예요. 흡수가 빠르고 발색이 좋은 수성 페인트를 목재에 칠합니다. 수성 페인트가 뭉친 부분을 스펀지로 살살살 문지르면 쉽게 붓자국을 지울 수 있다네요. 천연 페인트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광택도 이렇게 나고 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컬러가 또 은은해지고요. 계속 이렇게 손때가 이렇게 묻혀지면은 그 자연 광택도 좀 생겨요. 흠집이나 보기 싫던 TV 서랍장이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새 가구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위에 상판은 이렇게 칠했고 앞부분은 칠판 기능이 있는 그 페인트를 좀 칠해줄 거거든요. 서랍장을 메모판으로 활용한다? 서랍 일부분을 칠판처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건 칠판 페인트와 젯소. 시트지 위에 물감을 바로 바르면 물감이 좀 잘 안 발리고 그리고 물감이 금방 닦여져요. 그래서 젯소를 먼저 바르고 그 물감을 착색하기 위해서 이걸 꼭 발라주는 거예요. 아, 색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젯소는 잘 바를수록 페인트의 발색력을 높이는데요. 그래서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2번 정도 반복하면 페인트를 칠했을 때 매끄럽게 표현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칠판 페인트를 칠할 차례. 그런데 칠판 페인트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물과 희석하는 이유는 뭔가요? 발라주실 때 붓이 좀 이렇게 잘 발라지면은 물 농도가 좀 들어간 건데 뭔가 좀 뻑뻑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때는 물을 좀만 섞어주세요. 네. 칠판 페인트를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젯소와 마찬가지로 칠하고 말리기를 2번 반복하세요. 세상에나 세상에, 아까 봤던 그 가구가 맞나요? 오래된 TV 서랍장이 깔끔하고 실용적인 가구로 다시 태어났네요. 지금 이렇게 나무 느낌으로 페인팅을 하긴 했는데 이 거실 중앙 부분이 아주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가구가 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 그 부분을 좀 밝게 좀 연출하기 위해서 나무 패널을 이렇게 덧대줄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가구 리폼도 아니고 벽 리폼이잖아요. 어렵지 네. 않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방금 가구 리폼 해보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벽에다도 그렇게 고정을 해서 페인팅을 할 거라 우리 다 같이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구를 돋보이게 하는 벽 리폼. 재단한 목재와 목재를 벽에 고정할 에어타카. 어떤 소재에 사용해도 흡착력이 뛰어난 아크릴 물감을 준비합니다. 조금씩 틈을 주며 목재를 붙이면 벽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그런데 콘센트가 있는 부분은 어떡하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콘센트 길이에 맞춰서 이 부분은 좀 재단을 해줘야 돼요. 집에 있는 톱이라든가 아니면 목공소에서 이 사이즈에 맞게 좀 재단을 해올 수가 있어요. 평소 화사한 색상으로 벽을 바꾸고 싶었던 의뢰인. 흰색과 상아색의 아크릴 물감을 섞어 안정적이고 따뜻한 색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 나무 벽만 칠하면 끝! 벽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 이 나뭇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물감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두고 페인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가 남잖아요. 이거를 굳이 깨끗하게 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걸 남겨두면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더 페인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감을 한 번 발라서 말린 후에 다시 덧바르는데요. 이래야 색상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화사하게 변신한 거실벽.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포를 할 거예요. 그래야 이 나무의 까칠거리는 이 느낌이 없고 좀 부드럽게 해서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거든요. 네. 사포를 하기 전에 물에다 한번 적셔주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물에다 한번 적셔주면 이 먼지가 사포에 달라붙어서 집안에 이렇게 먼지가 안 나고 사포가 되는 거예요. 거친 목재의 표면을 다듬을 때는 물감이 완벽히 마른 후에 사포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벽은 환하게 바꾸고 그에 어울리게 TV 서랍장까지 실속 있게 리폼하니 어때요? 거실이 확 달라졌죠? 오래된 TV 서랍장과 칙칙했던 거실벽이 실용적인 가구와 화사한 벽으로 대변신했습니다. 이거예요. 그 어둡고 칙칙했던 한쪽 벽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떠세요? 이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밝고 따뜻한 느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쉽게 근처에서 이렇게 나무만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목으로 넣고 또 페인팅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절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만 잘 살려도요,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게 가구 리폼에서도 더 오랫동안 또 가구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세요.